결국 안성일 대표로 시작된 이 피프티 사태가 손승연 씨와 피프티 멤버들, 그리고 전홍준 대표님, 손승연 씨의 전 소속사, 포춘 소속사까지 그야말로 난리도 이런 대난리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폭로들이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이 많은 대중들은 피로감을 호소했지만 피로감보다도 더 충격적인 건 까도 나오는 이들의 충격적 행태에 더 많은 분들이 경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나 손승연 씨의 경우 소속사 분쟁에 안성일 대표의 개입이 없다라고 했었던 이야기가 모두 다 거짓 해명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관련 기사가요, 이렇게 많이 쏟아집니다. 전 소속사의 소송 중에도 안성일 대표의 케어를 받았다. 손승연 씨와 오빠 대표의 진실은 무엇인가? 사실 이 오빠 대표라는 발언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보통 한 소속사의 대표님에게 오빠라는 단어는 안 쓰지 않냐? 아니면 정말 친남매처럼 지냈다라고 한다면 오빠 또는 형, 누나, 형님, 누님 할 수도 있지만 대표 오빠, 오빠 대표 이런 단어 자체가 굉장히 두 사람의 관계가 이게 일반적인 소속사의 대표님과 가수의 관계로만 보이지 않을 만큼 큰 친분이 드러나 보인다. 이런 친분이 있기 때문에 전 소속사였던 포춘 소속사와의 소송 당시에도 안성일 대표와 손승연 씨의 이 연결고리가 명확하게 존재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했던 손승연 씨지만 지금 이 모든 것이 온 세상에 팩트로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 손승연 씨와 안성일 대표 지금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초조함이 강력하게 자신들을 흔들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에는 공명정대한 그러한 활동을 해왔다라고 지금 평가받는 이 전홍준 대표님과의 관계성을 두고 본다면 사실 이 피프티 멤버들과 전홍준 대표님 간의 이 돈독했던 사이를 결국 안성일 대표와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입으로 인해서 지금 다 어그러졌다라는 비판들이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어트랙트 측 피프티 상표권을 출원했죠. 바로 해외 출원이었습니다. 골든타임 내에 돌아가지 않으면 이제 모든 것이 정말 돌이킬 수 없다. 이 전홍준 대표님이 제시한 골든타임은 바로 8월 5일입니다. 8월 5일이면 언제입니까? 바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 피프티 멤버들은 소송을 취하하고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홍준 대표님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이 멤버들의 앞날이 굉장히 암울하다라는 평가가 팽배합니다. 지금 보면 이 해외 활동조차 이제는 어트랙트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해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심지어 어트랙트 측에서도 가처분 신문기일에서 나이 어린 아티스트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합의했으면 좋겠다. 특히 전홍준 대표님은 인터뷰에서 8월 5일이 골든타임이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게 되면 그때는 자신과 회사 모두가 보듬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중들의 이 법원 결과를 보게 되는 그 순간 정말 엄청난 질타가 쏟아지게 될 거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판결 자체가 이 8월 5일 이후 얼마 되지 않는 기간 이때쯤 발표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8월 5일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나에게 돌아와서 대화를 해야 우리가 이 최악의 시점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미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 피프티 멤버들이 향한 비판이 정말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이미 놓친 거 아니냐. 배은망덕하다. 자기들은 벌써 정산받을 정도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냐 등등등 정말 많은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했었던 안성일 대표 그리고 안성일 대표와 연관이 있는 손승연 씨. 지금 굉장히 대중들의 날선 비판과 자신들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의혹 팩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어떠한 입장도 지금 두 사람 모두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안성희 대표 같은 경우는 학력, 경력, 오기재가 아니라 명백한 위조다. 손승현 씨의 경우 역시나 버클리 응대에 관련된 학력 위조에 대한 이야기와 나아가서는 이 안성희 대표와의 커넥션, 이미 이전부터 만나고 있었다라는 이 엄청난 팩트 근황들이 이들이 지금 입을 열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들이 팩트가 아니라면 진작 입장문 발표를 했겠죠. 자, 더불어서 이 어트랙트 측만이 아니라 이 피프티 멤버들 역시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이르렀습니다. 전홍준 대표님이 제시한 이 골든타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대표님이 제시한 골든타임이고 대중들이 제시한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2기 멤버를 뽑아도 우리는 전홍준 대표님을 밀어주겠다라는 대중들의 반응이 지금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 의견들이 아주 지배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투자금 60억 다 너희들의 빚이다. 피프티 사태의 트리거였다. 이 기사에 어느 정도 팩트가 또 드러납니다. 지금 보면 이 피프티 멤버들, 즉 소속사를 등질 빌미를 주게끔 접근한 인물이 따로 있다. 소속사 어트랙트가 투자받은 금액이 전액 멤버들의 빚이 될 것 같다. 라고 기팀한 것을 누군가 포착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피프티 멤버들이 등 돌리게 됐다라는 거죠. 투자한 회사와 소속사 모두가 투자금이 멤버들의 빚이 될 수 없다. 라고 반박했음에도 멤버들 측은 승소를 확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흘러나오고 있었죠. 이 문제가 된 투자금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인터파크 뮤직으로부터 받았던 투자금 선급금입니다. 총 90억 원을 어트랙트에 인터파크 뮤직에 투자를 했지만 이 중에서 60억 원 상당이 피프티 음반 투자에 사용이 됐다. 음반 음원 수익금은 어트랙트가 아닌 스타크로 ENT 측에 지급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급금을 받게 된 이 스타크로 ENT가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피프티가 변제하는 부동산 구자라는 취지의 주장인 거죠. 즉 피프티 측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산 내역을 요구했는데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이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투자사였던 인터파크 뮤직 측에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이 투자금은 스타크로 ENT가 피프티를 제작하기 이전, 어트랙트가 피프티와 관련이 있기 이전에 지급된 선급금 계약이다. 그리고 이미 그 이전 소속 하성운의 성공 케이스와 전홍준 대표의 경력과 능력, 추진력 등을 보고 우리는 투자를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선급금이 아티스트 음반 및 음원 제작비,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이 되면서 아티스트의 정산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피프티가 정산도 받지 못하고 변제해야 할 빚이 생길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만일 해당 선급금 계약 조항에 무조건 피프티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인터파크 측은 직접 밝힌 겁니다. 투자 금액 전액이 피프티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들을 포함한 당시 스타크로 ENT, 즉 전홍준 대표님의 전반적인 회사를 위한 투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프티가 멤버들이 결정적으로 등을 돌리고 부모님들까지 나선 이 사태의 이유가 이런 투자금의 문제가 기반이 된 불투명한 정산을 앞세워 전속 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은 연예계 한 관계자의 증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태가 불거지기 직전 멤버들에게 투자금 및 변제 이야기를 말한 사람이 있다. 실패한 데뷔 활동 때는 거론되지 않았던 이 변제 문제가 큐피드로 빵 뜨고 성공하고 나니까 수면 위로 오른 것이 바로 중간 인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큐피드의 성공 이후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와 안성희 대표 사이에 추가 투자 등 전반적인 회사 운영과 본격적인 해외 활동을 두고
계속해서 이견이 있었다. 양쪽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멤버들도 좀 더 친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누군가 너희 투자금이 다 빚인 거 알고 있냐? 그거 너희가 다 갚아야 한다. 라고 툭 이야기를 던졌던 것이다. 그러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정확한 정산 내역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전홍준 대표님과 안성윤 대표의 심각한 소송 문제로 번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6월 19일 가처분 소송 이후 멤버들이 돌아오기를 쭉 기다리고 있었는데 8월 5일에 이 골든타임, 글쎄요. 사태를 지켜본 업계 관계자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피프티가 절대 소송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또 어떤 관계자는 피프티 측은 이번 소송에서 자신들이 100% 이길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때까지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연예인 간 분쟁에서 정산 문제가 불거질 경우 연예인들이 대부분 승소했기 때문이다. 이 일이 이렇게 틀어진 건 역시 전홍준 대표의 탓이라 생각하고 있어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요. 어떤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느냐? 총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만약 이런 상황 속에서도 피프티 멤버들이 전홍준 대표님과 극적 타결, 다시 손을 잡게 된다. 골든타임을 지켰어요. 그래서 8월 5일까지 만약 멤버들이 복귀를 했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경우 전홍준 대표님이 가장 바라는 그림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를 기대하고 있는 전홍준 대표님은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여전한 애정을 드러내면서도 멤버들이 상처받을 표현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날 경우 보듬어 줄 수 없기 때문에 빨리 돌아오라, 오해를 풀자. 그런데 문제는 요지부동인 상태인 거죠. 이 대표님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피프티가 어트랙트와 입장료 조율에 극적 타결을 맞을 가능성 자체가 높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현재 피프티를 향한 여론이 굉장히 냉담합니다. 보통은 연예인을 지지하는데 이번에는 대표님을 지지하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피해자로 지금 평가되는 소속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프티 멤버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처분 신청 결과를 일단 받고 보겠다.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합의점을 도출하여 다시 활동을 하게 된다? 글쎄요. 피프티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고을리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을 성장시키고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전홍준 대표님을 향한 대중적인 지지가 높기 때문에 결국 대중들이 전홍준 대표님의 호소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다라고 해요. 즉 멤버들이 정말 사죄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전홍준 대표님의 입장에 따라 대표님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반응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활동 가능성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극적 타결이 될 가능성 자체가 너무 낮죠. 자,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쉽게 말해서 피프티 멤버들이 승소할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양측의 계약 관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프티 멤버들의 경우 불투명한 정산, 건강관리 위반, 지원 부족 등 크게 3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이 손승열 씨와 똑같지 않나요? 정산 문제, 목이 아팠었다라는 건강관리, 그리고 뭐 지방 행사라던가 헤어 메이크업을 지원해주지 않았다라는 이 3가지 이유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손승열 씨와 너무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여론에는 어트랙트 소속사가 유리해 보이지만 심리 과정, 실제 재판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으론 전속 계약을 중단시킬 만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라고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인용해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트롯 가수 홍지연 씨의 사례가 대표적인 거죠. 당시 재판부가요. 연예활동 지원 및 관리의 적정성, 출연 공연 이행, 각종 비용 지출 및 수익 정산 문제 등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뭐 사실 누가 잘못했다라고 밝히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상호 간의 신뢰가 깨져 더 이상 협력에 기초하는 매니지먼트 업무와 연예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이것은 갈라서는 게 맞다 라면서 인용 결정이 된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전홍준 대표님과 피프티는 갈라서게 됩니다. 그러면 개별 활동이 가능해지겠죠? 문제는 이거예요. 정상적인 활동이 되겠냐라는 겁니다. 80억 원을 투자했다라고 주장하는 어트랙트가 이의 신청을 비롯해 피해 보상을 제기할 것으로 관측이 된다. 80억 전액이든 아니든 확실하게 투자된 분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예요. 이런 소송을 진행하면서 연예인 활동을 이어나간다? 거기에 대중들의 엄청난 비판 시선이 있을 텐데 지금 전홍준 대표님이 해외에는 피프티 멤버들의 이름을 다 상표권을 출원했죠. 국내 같은 경우는 피프티 멤버들이 부모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개수의 피프티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또 출원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개별 활동밖에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활동하는 내내 글쎄요. 과연 대중들이 이걸 제대로 바라봐 줄까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도저도 아니고 가처분 신청일까지 골든타임을 다 넘기고 기다렸는데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손승연 씨처럼 기각이 될 경우입니다. 자, 만약 기각 처리를 하게 된다면 피프티 멤버들은 더 심각해진다고 해요. 그들이 주장한 이유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라고 법원이 전홍준 대표님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압도적인 지지가 몰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피프티 멤버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면 가처분 신청되기 이후에 이미 대표님과 그냥 담을 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의 제기를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머리가 아파지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과정 중에 피프티 멤버들의 이 근황을 인터넷을 하는 네티즌들이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이 피프티 멤버의 시오라고 하는 멤버가 최근에 이 나무위키라고 하는 본인이 직접 수정할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의 자기 정보란에 호지라는 별명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정할 때 수정한 당사자의 IP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IP를 확인해 보니 이 멤버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IP가 잡혔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피프티 멤버들, 지금 전홍준 대표님이 제시한 이 골든타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기각이 되건 인용이 되건 상관없이 오히려 이의 제기를 하거나 자신들이 승소할 경우 아예 담을 쌓으면서 전홍준 대표님과 연을 끊겠다라고 많은 관계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도 이 피프티 멤버들은 그 어떤 소통도 대표님과 하지 않은 채 저렇게 의문스러운 온라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된 대중들 반응은 어떻냐? 당연히 더 괘씸할 수밖에 없죠. 지금 대표님은 여전히 자신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강력한 가스라이팅을 당한 건지 이쯤 되면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이 피프티 멤버들과 그의 부모님들이 큐피드라는 노래가 대박이 나니까 돈 욕심이 나서 그런 게 아니냐. 정말 각종 축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들의 입장문을 잘 밝히는 것도 중요한데요. 정산 문제,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 자신들의 건강관리, 스케줄이 무리였다. 이런 내용들이 앞에 말씀드린 안성일 씨와 이 손승연 씨의 사례와 너무 유사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또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불과 며칠 전이죠? 7월 28일 날 전면 수정을 하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전달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안성일 씨 역시 자신의 학력과 이력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한 상태로 보여지는데 이 손승연 씨 역시 지금 최근 피프티 사태와 닮은 꼴 더 이상 못 참겠다 라면서 인터뷰도 응했고요. 나아가서는 이 손승연 씨와 안성일 씨의 경우 평행이론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자,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가장 강력한 언론사, 팩트로서 모든 것을 밝혀내는 것으로 유명한 언론사가 한 군데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실 만한 언론사죠. 바로 디스패치. 오늘 이 내용이 공개가 돼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자, 단독 기사로 디스패치에서 직접 공개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보니까 제목부터 눈에 들어오죠? 안성일 직원이 이미 따라다녔다. 손승연의 거짓 해명 증거다. 애시당초 이 손승연 씨의 과거 소속사였죠. 포춘 소속사의 이진영 대표님의 이 눈물의 증언 인터뷰를 보면 이미 손승연 씨에게 안성일 대표의 소속 매니저가 또는 직원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고 그 둘이 사무실에 함께 있는 모습도 목격이 됐다.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정적 증거가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먼저 보여드릴게요. 안성희 대표의 어떠한 개입도 없었다. 그러면서 안성일은 늘 억울합니다. 배우 세력이 아니며 저작권자 가로채기도 없었고 사인 위조도 사실 무근이고 허위 학력은 오기제이며 게다가 손승연의 소송까지 나는 모르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디스패치 언론사가 2017년도 사건 당시 때 모습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자, 24스트리트 직원이라고 되어 있고 손승연 씨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디스패치에서 직접 공개한 이야기예요. 이 24스트리트이 제가 알기론 과거 안성희 대표가 함께 있었던 곳의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증거를 하나하나 공개를 하는데 우선 2017년도에 있었던 코리아 페스티벌 라인업을 설명합니다. 2017년 9월 30일 코리아 뮤직 페스티벌 1차 라인업이 공개됐을 당시인데요. 이 당시 때 손승연 씨가 24스트리트 소속사로서 라인업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17년도 9월 30일은 어떤 시기이냐? 이렇게 적혀져 있죠. 손승연의 이름이 보입니다. 소속사의 명도 붙어 있습니다. 당시 손승연은 24스트리트, 즉 안성희 대표가 소속으로 있었던 곳의 모습으로 이 페스티벌에 참석을 했다. 2017년 9월 30일이면 포춘의 이진영 대표와 한창 소송을 하고 있을 때다. 개입이 아니라면 우연 또는 인연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 손승연 씨는 포춘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2017년 2월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나는 소속사의 이 전속계약 효력을 좀 멈춰달라. 이 가처분 신청을 했었단 말이죠. 하지만 손승연 씨의 주장은 법원에서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모조리 기각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의 판결을 외면한 채 돌아가야만 하는 소속사로 돌아가지 않았고 외도를 시작했다 라고 디스패치에서 말을 합니다. 24스트릿의 품에서 계속 노래를 부르는 가수 활동을 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더 결정적인 증거는 안성희 대표의 링크드인 이력서 캡처 장면입니다. 안성희 씨가 자신이 직접 적은 경력 사항들이죠. 이력서를 낼 때는 남이 적어주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버젓이 24스트리트 2014년 3월부터 9년 5개월간 이렇게 자신이 있었다. 2014년 3월까지 9년 5개월 동안 있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적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쭉 내려보니 이 디스패치는 24스트리트 직원의 법적 증언까지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때 변호사가 손승연 씨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이 24스트리트 안성희 대표가 있는 곳의 직원이죠. 2017년 3월경에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손승연 씨는 2017년 코리안 뮤직 페스티벌 KMF에 출연했죠? 네. 현장에 손승연과 함께 있었나요? 아닙니다. 픽업만 도와줬습니다. 공연 당시 매니저 업무를 했나요? 저는 픽업만 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안성희 소속사의 직원은 자신의 그 당시의 임무를 픽업, 그냥 이동만 시켜주었다. 이렇게 한정 지은 거죠. 매니지먼트 업무는 전혀 보지 않았다. 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당시의 사진입니다.
이 당시 사진에 대해서 손승연 씨 옆에 있는 사람이 본인이 맞냐? 이런 질문을 받게 돼요. 그러자 네 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곳은 코리안 뮤직 페스티벌 대기실로 보이는데요. 대기실로 데려다 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매니저가 아닌 사람이 함부로 출연자 대기실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소홀하게 되어 있는 곳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때 손승연 씨와 함께 했었던 안성일 대표 소속사의 직원이 손승연 씨와 함께 있었던 이 전황에 대해서 난 그냥 픽업만 해줬는데 이동만 시켜줬는데 아니 대기실까지 함께한 모습이잖아. 에이 뭐 난 소홀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갔다고 생각해. 여기 앞에 보면 자 참가자들의 얼굴을 메이크업 해주는 이 메이크업 직원들의 손도 막 보이죠. 이곳은 완전한 대기실입니다. 통상적으로 대기실에는요 매니저나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리 소홀하다 하더라도 누구시죠? 또는 관련자가 아닌데 현장에 있는 게 목격된다? 무조건 방출입니다. 그런데 사진까지 찍힐 정도였으면 꽤 오랜 시간 손승연 씨와 함께 있었다라는 걸로 보여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야기입니다. 이 안성일 회사의 직원은 분쟁 상황에서 손승연 씨를 도왔습니다. 보디가드의 지망 공연도 함께 돌아다녔습니다. 자, 그래서 보디가드 지방 공연에 갔던 적이 있냐? 네. 어디로 갔습니까? 부산으로 기억합니다. 언제 갔습니까? 2017년 3월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로 갔습니까? 픽업을 해주러 갔습니다. 이 직원은 픽업에 진심인 이유를 대해 이렇게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나는 이 포춘 소속사와의 분쟁은 모르겠고 우리 회사 대표가 안성희 씨 같죠? 불쌍한 동생이 있으니 도와달라 개인적으로 부탁하여 몇 번 봤던 것이 전부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손승연 씨의 2023년 7월 25일 입장문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전 소속사 포춘에서는요 개인 명의의 통장을 반납하면 정산서를 제공하겠다라고 약속했다고 해요. 하지만 포춘은 약속과 달리 개인 명의 통장을 수령하자 전액을 인출하여 정산서도 제공하지 않고 정산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것이 손승연 씨의 입장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순서도가 지금 보디가드, 코리아 뮤직 페스티벌 여러 행사장에 함께 갔었던 안성일 대표의 소속사 직원은 나는 픽업만 해준 것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가 2017년도 3월 달이에요. 포춘의 이진영 대표님과 한창 소송전을 벌일 당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개인 통장 부분. 내 통장 주면은 정산금 준다고 해서 돈 줬는데 돈도 다 빼가고 정산금도 지급 안 해줬다. 이렇게 말을 주장한 거죠. 기사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으로 개인 통장 부분입니다. 포춘은 개인 명의의 통장을 반납하면 정산서를 제공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과 달리 개인 명의 통장을 수령하자 돈을 다 인출해갔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개인 통장은 방송사 출연료 수령 통장이다. 그러니까 출연료를 받은 통장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방송사는 가수의 출연료를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했기 때문입니다. 즉 포춘에서는요.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 손승연 씨의 개인 계좌 두 개를 동시에 관리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수 혼자만의 수입이 아니잖아요. 방송사에 출연한 출연료면 당연히 소속사와 분배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송사에서는 이 출연료를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많은 가수들은 다시 이 개인 명의 계좌 돈도 소속사에서 관리를 하는 형태였던 겁니다. 하지만 손승연 씨는 자신의 입장문에서 이 포춘 소속사를 상대로 먹튀라고 보이게끔 묘사를 했다라는 거죠. 개인 통장에 있는 돈 전액을 인출해 갔다라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했단 얘기예요. 전액 인출해 가서 다시 소속사와 분배를 한 다음에 재입금이 되는, 다시 정산되는 이런 형태였겠죠. 그런데 이걸 그냥 먹튀처럼 표현을 했는데 오히려 포춘 소속사의 입장은 먹튀를 당할 뻔했다라고 반박했어요. 왜냐하면
손승현 씨가 당시 가처분 소송 기간 중에 출연료 통장에서 돈을 다 빼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친 정 씨에게 1,000만 원을 보냈고 이 15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해요. 회사의 동의도 없이 정산도 되지 않은 돈을 건드린 셈이다. 오히려 손승현 씨가 내 개인 통장의 돈을 다 가져갔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출연료가 애시당초 이 개인 가수의 명의 통장으로 입금이 됐기 때문에 소속사와 다시 분배를 해야 하는 정산이 필요한 돈이었지만 이것을 마치 다 빼갔다라는 식으로 먹튀로 묘사를 했다. 나아가서는 오히려 포춘 소속사에서는 정산도 되지 않았던 돈을 개인 통장에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모친에게 1,000만 원 보내고 150만 원도 써버렸다. 이렇게 제 입장문이 나온 거죠. 왜냐하면 그 통장에 있는 돈은 회사와 가수가 5대5로 정산을 하여 나눴어야 할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횡령까지 의심받을 수밖에 없죠. 자, 나아가서는 손승현 씨의 출연료, 통장 인출 내역이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여기가 지금 통장에 다 찍혀있는 실제 인출 내역들입니다. 보니까 2017년도 1월 25일에서 2월 1일에 손승현 씨가 통장에서 1,150만 원을 인출한 내용이 보이고요. 2017년도 2월 8일 손승현 씨가 가처분 청구 소송에서 기각이 되죠. 자, 그러니까는 2017년 2월 21일 포춘 소속사에서 다시 돈을 돌려달라. 이 1,150만 원 돌려달라. 내용 증명을 보내자 2017년 2월 23일 손승현 씨는 1,000만 원을 입금합니다. 하지만 150만 원은 또 부족하게 입금을 했어요. 결국 2017년 3월 13일 포춘에서는 1억 이 당시 때 손승현 씨의 주장대로 잔고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고 나서 너가 함부로 썼던 돈 돌려달라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손승현 씨는 회사에서 내 돈 다 빼갔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다라고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손승현 씨는 복귀를 차일피일 미뤘다. 다시 통장에서 돈을 또 빼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우려가 들었다. 손승현 씨 마음대로 건들면 안 되는 정산이 되지 않은 공동 소유의 금액이었다. 그래서 잔고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따로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속사의 정당한 입장으로 보여지죠. 결국 포춘 소속사는 손승현 씨에게 정산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엄청난 메일 내용들이 있어요. 확대를 해보면 메일 발송 내역이 막 쫙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손승현 씨의 결별 사유로 정산 문제를 꼽았다. 손승현 씨는 정산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면서 소송을 시작한 거죠. 수개월간 정산금은 물론 정산서조차 제공하지 아니한 결과 적법하게 해지가 됐다. 자, 그렇다면 포춘 소속사는 왜 정산을 하지 않았을까?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그 시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포춘의 마지막 정산일은 2016년 9월 13일.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손승현 씨는 그해 10월 말에 계약 해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산을 해줬어야 되는 날이 9월 13일인데 10월 말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어요. 결국 포춘은 정산금을 홀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원 판결문이 이래요. 채권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사유가 모두 소명되지 아니하다.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데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결정하게 됐다. 판결문이 나온 거예요. 손승현 씨 주장이 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포춘 소속사의 승리로 끝이 났죠. 하지만 그럼에도 손승현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지급된 정산금을 요청하죠. 결국 포춘과 손승현 씨의 2라운드 소송이 시작된 겁니다. 2017년 3월 24일 포춘의 관계자가 손승현 씨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가처분 소송에 대한 피해, 책임과 향후 소속사의 관계를 성실히 이행한다라는 약속을 전제로 복귀를 하게 되면 우리는 정산을 해주겠다. 하지만 계약 해지를 한다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정산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계약을 유지할지 파기할지 입장 표명을 먼저 해달라. 쉽게 말해서 정산보다는 복귀가 먼저다. 성실한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피프티피프티의 전홍준 대표님이 피프티피프티를 기다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모양새예요. 그럼에도 돌아와 달라. 이렇게 요청을 이 당시에 했던 겁니다. 자, 하지만 손승현 씨가 하루 뒤에 응답을 해요. 가처분 소송 자체가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박하신 거 아니냐. 가처분이 기각됐으면 제 선택과 상관없이 현재 계약은 유지 중인 것 같다. 정산에 관한 부분은 제가 가처분 소송 전부터 말씀드렸고 가처분 소송에 대한 피해 책임을 말씀하셨는데 가처분 소송 동안 매출이 없었다라고 할 수도 없다. 현재 뮤지컬이 끝나고 그 금액이 입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도 지금 정산을 안 해주셨다. 현재 아무런 지원도 없이 50%를 계약서에 쓰인 그대로 정산하실 거 아니냐. 그러면 수익이 없다라고 할 수 없다. 지금 계약 유지 여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조건식인데 뮤지컬도 그러지 않았냐. 6개월 연장하지 않으면 뮤지컬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조건에 맞춰서 결정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쉽게 말해서 포춘 소속사가 이겼으니까 뭐 당신들 말대로 계약은 그냥 유지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산부터 해달라. 결국 조정 합의문이 나타나게 됩니다. 포춘과 손승연은 원만히 합의를 해요. 둘 다 이 사건을 다 취하하고 동의하게 됩니다. 결국 전속관계는 종료를 하기로 했고 전속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채권 채무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게 돼요. 상과 방패의 싸움이 됐다라고 합니다. 손승연 씨는 돈이 먼저다라고 했고 포춘에서는 복귀가 먼저다라고 했죠. 결국 2017년 4월 포춘 소속사는 손승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직감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손승연 씨는 그해 8월 연애활동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불을 놓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손승연의 입장을 일부 받아줘요. 연애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정을 해주고 손해배상 소송은 합의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홀드되어 있었던 정산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 법원의 합당한 판결에 의해서 이 정산금 관련된 문제는 다 정리가 됐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손승연 씨가 방송에서도 말했었던 성대 관련 문제, 성대 결절도 포춘 탓으로 돌렸었죠. 가수에게 생명과도 같았던 성대에 폴립이라는 병이 발병했음에도 지나치게 무리한 일정을 소화해야만 했다. 하지만 2017년 3월에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승연 씨와 이준영 대표의 대화 내용에 재작년부터 목 상태가 안 좋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있었던 이사에게 스케줄 받기 힘들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준영 대표의 이야기는 달라요. 승연이 목이 너무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성대가 많이 안 좋냐, 취소를 할까, 행사 잡지 말까? 라고 물어보았다. 그런데 네가 꿋꿋하게 이 시간만 지나면 괜찮으니까 괜찮다 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러자 손승연 씨는 아닌데요? 쉬면 괜찮을 거다라고 말한 건데요. 자, 손승연 씨의 행사 일정을 보면요. 2013년 3일, 2014년 51일, 2015년 89일, 2016년 70일, 월 평균 6회에서 7회, 한 주 평균 한두 번 정도의 스케줄을 소화한 겁니다. 행사 스케줄을 다 디스패치가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손승연 씨는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정했어요. 이후 눈앞의 이익보다 올바른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연애 활동을 희망했던 아티스트에게 수많은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고 지금의 손승연은 이에 보답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나가고자 노력했다. 눈앞의 이익은 포춘을 말하는 것이고 도움의 손길은 안상희 대표를 말하는 것이고 보답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오빠라고 불렀던 안상희 대표를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디스패치가 마무리를 했어요. 지금 보면 손승연 씨 행사 일정이요. 정작 이 포춘 소속사와의 소송이 있었던
2013년도 이후에, 자, 2015년도, 2016년도에는요, 이 당시 때보다 압도적으로 행사 일정이 높아졌죠. 이것이 무엇이 방증하는지는 시청자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돌이켜보면 손승연 씨의 이 거짓 해명이 전부 다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는 반응이 지금 폭발적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